안녕하세요. 제네시스라는 똑같은 이름 뒤에 숨겨진 정말 다른 두 개의 거대한 국가적 야망.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시작부터 스케일이 다르죠? 이 문장 하나만 봐도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룰 제네시스 미션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 말 그대로 21세기 패권의 향방을 가를 국가의 운명을 건 프로젝트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먼저 현대판 하이테크 전쟁의 최전선이죠. 첫 번째 제네시스 미션부터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2025년 제네시스 미션.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시작한 건데요. 한마디로 AI를 국가의 핵심 엔진으로 삼아서 과학, 안보, 에너지, 이 미래 세 기둥을 한 번에 장악하려는 미국의 정말 거대한 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이게 얼마나 야심찬 계획인지 더 확실해져요. 그냥 R&D 예산을 늘리는 차원이 아니에요. AI를 써서 생산성 자체를 2배로 만들겠다? 이건 뭐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아예 따라올 수 없게 격차를 벌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죠. 특히 저기 발견을 위한 AI라는 개념,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AI가 그냥 인간 연구원을 돕는 조수 역할이 아니라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실험까지 설계하는 과학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겠다는 의미거든요. 이 프로젝트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 협력 구조예요. 옛날 아폴로 프로젝트 때는 정부랑 군대 기술이 민간으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민간 빅테크 기업들이 가진 최첨단 AI 기술을 정부의 슈퍼컴퓨터나 데이터 같은 공공자산에 결합시키는 거예요. 이걸 기술 확산의 역전이라고도 부르는데 말 그대로 미국의 모든 혁신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거죠. 참여 기업들 이름 좀 보세요. 오픈 AI,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24개 거대 기술 기업들이 거의 뭐 AI 어벤져스를 만들어서 에너지부랑 손을 잡은 겁니다. 이건 이 미션이 그냥 정부 과제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AI 시대의 기술 표준과 규칙을 미국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국가 차원의 총력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속도도 정말 엄청납니다. 행정명령 내리고 단 9개월, 그러니까 270일 만에 초기 플랫폼을 보여달라는 건데요. 이 번개 같은 속도는 기술 패권 경쟁이 얼마나 시급하고 치열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차하는 순간 뒤처지면 영원히 못 따라잡는다는 위기감이 이 타임라인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미래를 향한 제네시스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제네시스라는 이름에는 전혀 다른 야망과 운명을 가졌던 과거의 이야기가 또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제 이야기의 이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우리를 20여 년 전 우주시대로 데려갈 또 하나의 제네시스 미션입니다. 와, 정말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2001년의 제네시스 미션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주를 향했습니다. 목표는 뭐였냐면 태양계의 기원을 밝혀줄 가장 원초적인 물질, 바로 태양에서 불어오는 바람, 태양풍 입자를 인류 최초로 직접 채취해서 지구로 가져오는 거였어요. 이 궤도 지도가 그 엄청난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구를 떠나서 우주 공간의 특별한 주차장 같은 곳,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딱 균형을 이루는 L1 지점까지 날아가서 2년 넘게 머물면서 임무를 수행했죠. 그리고 다시 달과 지구 주위를 복잡하게 돌아서 돌아오는 그야말로 우주 대항이었습니다. 수년간의 기나긴 여정 끝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태양의 일부를 담은 캡슐이 드디어 지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역사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계획이 정말 영화 같았어요. 캡슐이 낙하산을 펴고 천천히 내려오면 특수 훈련받은 헬리콥터 조종사들이 갈고리로 공중에서 낚아채는 방식이었죠. 왜 그랬냐면 땅에 부딪히면서 생길 수 있는 오염 없이 수십억 년 전 태양계의 비밀을 간직한 그 귀한 샘플을 온전히 회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로 가장 극적인 순간에 우리 뒤통수를 치죠. 지금부터는 성공의 환호가 아니라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실패로 이어지는지를 파헤치는 추적이 시작됩니다. 시속 193마일, 킬로미터로 바꾸면 약 311km입니다. 이게 바로 그 소중한 캡슐이 유타 사막에 그대로 내리꽂힐 때의 예상 속도였어요.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게 끔찍하게 잘못됐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죠. 당연히 펼쳐졌어야 할 낙하산이 아예 작동을 안 한 겁니다.
수년간의 노력과 수억 달러가 들어간 미션이 마지막 몇 분 만에 실패로 돌아간 이유, 모두가 그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정말 어이없게도 바로 이 작은 부품이었습니다. 캡슐이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속도가 엄청나게 줄어들 때 지금이다! 하고 낙하산을 펼치라는 신호를 보내야 할 센서가 있었는데 이게 설계 도면과 반대로 180도 뒤집혀서 장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 센서가 감속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고 낙하산은 펼쳐져야 한다는 신호 자체를 받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이 실패의 본질을 아주 잘 보여줘요. 이게 단순히 한 부품을 거꾸로 단 실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설계를 검토 과정에서 놓쳤고 그 검토의 실수를 테스트 과정에서도 발견하지 못했죠. 여러 겹의 안전장치에 뚫린 구멍들이 운 나쁜이도 일직선으로 딱 맞아 떨어지면서 재앙으로 이어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당시 시대적 배경에 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좁게, 더 저렴하게라는 구호 아래 많은 프로젝트들이 예산과 일정 압박을 받았거든요. 제네시스 미션 역시 이 압박 때문에 이 치명적인 오류를 잡아낼 수도 있었을 아주 중요한 테스트를 그냥 건너뛰는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젝트를 둘러싼 환경과 압박이 어떻게 실패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뼈아픈 경고의 이야기인 거죠. 자, 이제 너무나 다른 운명을 맞이했던 이 두 제네시스 미션을 한자리에 모아서 직접 비교해 볼 시간입니다.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하나는 인류의 기원을 알기 위해 과거로 떠났던 임무고 다른 하나는 인류의 미래를 정의하기 위해 현재의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임무입니다. 하나는 비극적인 실패 속에서도 일부 과학적 성과를 남겼고 다른 하나는 이제 막 그 거대한 여정을 시작했죠. 결국 두 미션 모두 시작을 뜻하는 제네시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에게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과연 누가 이끌며 갈 것인가? 어쩌면 미래의 역사는 어떤 제네시스가 성공했는지보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